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대학 입시 결과, 이 숫자들, 이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해석해서 당신의 그 12년 노력이 담긴 최적의 수시카드, 이걸 만들 수 있을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좀 불안한 수험생분들을 위한 글들을 바탕으로요. 단순히 그냥 발표된 등급만 보고, 좌절하거나 또 너무 안심하는 대신에요. 숨겨진 기회를 찾는 전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밝았습니다. 입시 결과 숫자 몇 개? 이것만 보고 섣불리 지원 전략을 짜는 거, 그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랄까, 안개 속에서 그냥 감으로만 길 찾는 거랑 비슷하죠. 오늘 이 분석이 당신의 수시 지원에 좀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파헤칠 건데요. 바로 보이는 등급이 전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과목이나 방식이 정말 제각각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 과목 평균이 2.1등급인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대학 기준으로는 국영수사과, 이 주요 과목만 딱 보니까 1.8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내 성적이 달라지는 거죠. 마법처럼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려대처럼 전 과목을 다 보는 곳도 있고요. 또 경희대처럼 주요 교과만 보거나 아니면 동국대처럼 상위 몇 과목만 골라서 보는 곳도 있죠.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학 어디가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평균 등급만 보고 여기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시작점일 뿐입니다. 정말 반드시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 요강, 이걸 꼭 열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목별 가중치라던가 반영 방식 이런 걸 꼼꼼히 따져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정말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에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모집 요강 확인 정말 필수네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입결표에 나오는 50% 컷과 70% 컷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 두 지표가 뭐냐면 각각 합격자 중에서 중간 등수, 그리고 하위 30% 지점 학생의 성적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상위권 대학들은 이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근데 중하위권 대학에서 유독 이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면 이게 바로 그 펑크, 예상보다 입결이 확 낮아지는 현상, 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흥미로운 지점이죠. 소위 말하는 구멍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간격이 컸다고 해서 올해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이미 다른 지원자들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대학 측에서 이걸 보고 다음에 전형 방법을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 간극은 여러 참고지표 중 하나일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합격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점, 이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보도에 다른 여러 변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분석 포인트가 바로 최소 3개년치 데이터와 핵심 변수 확인입니다. 딱 작년 한 해 결과만 보는 거, 이건 정말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에요. 그렇죠. 최소 3년치 입결 데이터는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매년 달라질 수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지 모집 인원 변화, 그리고 또 충원율까지 이걸 함께 봐야 진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서강대 영문학부 같은 경우에요. 2024년에 2.06등급까지 합격선이 훅 내려가는 좀 이례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2025년에는 모집 인원이 오히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6등급대로 확 올라갔고요. 충합률은 무려 45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만약 2024년 데이터만 믿고 지원했다면 정말 큰 오산이었겠죠. 맞습니다. 그 충원율이라는 게요, 추가 합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충원율 100%다 이러면 모집 인원만큼 예비 번호가 돌았다는 뜻이고요. 450%면 모집 인원의 4.5배수가 추가로 합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뭘 시사하냐면 최초 합격자랑 최종 등록자 간의 성적 차이가 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마지막 커트라인만 볼 게 아니라 3개년치 입결 추이, 그리고 모집 인원 증감, 충원율 변화 같은 걸 다 입체적으로 분석해야만 비로소 좀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그리고 저기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어떤가요? 거긴 이런 숫자만으로는 예측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종합 전형은 아무래도 독도가 성적 외에 그 학생부 기록 안에 담긴 서사, 그러니까 이야기죠. 그리고 잠재력 또 면접 같은 정성적인 요소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목고냐 이런 고교 유형에 따라서 같은 내신 등급이라도 좀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고 내신 2.0하고 특목고 내신 2.0은 학업 역량이나 교육 환경을 고려했을 때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발표된 일반고 기준 50% 컷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결국 당신의 학생부가 가진 강점들, 뭐 특정 과목을 깊게 탐구했다든지 어떤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이걸 어필하는 게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학별 과목 반영 방식을 꼭 확인해서 당신의 진짜 등급을 계산해 보셔야 하고요. 둘째, 50%와 70% 컷 간극에서 혹시 모를 기회를 엿볼 수는 있지만 섣부른 펑크 예측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 최소 3년치 데이터와 함께 모집 인원, 충원율 같은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입결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입시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정보 해석 능력과 전략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를 분석했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 올해 지원자들의 어떤 경쟁 심리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회적 이슈 같은 변수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나 혹은 함정은 없을까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되 그 데이터 너머의 경쟁 맥락까지 읽으려는 노력. 어쩌면 이것이 당신만의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될지도 모릅니다.